민선 8기 아산시정의 밑그림을 그릴 아산시장직 인수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인선을 마친 인수위원회는 10일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게 됩니다. 천안시가 제38회 공예품 대전을 열고 수상작을 공개했습니다. 시청 로비에서 열리는 전시는 오는 10일까지 계속됩니다. 성비위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아산시가 중소기업에 대한 노인 고용 분위기를 확산하고 안정적인 노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민간 중소기업 노인 고용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가 되는 제7회 세종시 어울림 거북이 대회가 오는 14일 국립세종수목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민선 8기 아산시정의 밑그림을 그릴 아산시장직 인수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박경기 당선인의 시정 운영 철학을 담은 공약 이행 로드맵을 준비할 인수위원회는 10일 본격 출범하게 됩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12년 만에 보수정당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된 아산시정. 새로운 아산시대를 준비하게 될 아산시장직 인수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박경기 당선인은 아산발전과 시민의 민생에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인수위 운영을 통해서 12년 민주당 시정을 재검토해 좋은 사업은 계승 발전하는 한편 불필요하고 잘못된 사업은 과감히 수정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7기 좋은 사업은 계승 발전하는 한편 불필요하고 잘못된 사업은 과감히 수정 폐기해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한 푼이라도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위원회는 기획행정과 문화복지, 경제농산, 건설환경 등 4개 분과로 15명의 인수위원들이 위촉됐습니다. 인수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과 대전지방노동청장을 역임한 김동회 현 호서대학교 기술경영대학원 초빙 교수가 맡게 되며 부위원장에는 김응삼 전 아산시 수도사업소장이 임명됐습니다. 이와 함께 박 당선인은 인수위원 이외에도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새로운 정책 제안을 포함한 공약 이행 로드맵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선 8기 아산시장직 인수위원회는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 중심의 실무형 인수위원들이 아산 시민의 소중한 요구와 의견을 담아 현실적이면서도 담대한 미래지향적 시정 계획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한편 인수위원회는 실옥동 소재 아산시청 별관인 기업은행 건물 7층에 위치할 예정으로 오는 10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성비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박 의원은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어떤 고통이나 희생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며 객관적 증거와 정황 증거로 거짓과 허위로부터 진실을 반드시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사기관에 신고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그리고 국회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징계안에 기재된 강제추행과 성희롱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충청남도가 제1회 환경교육주간 기념식을 열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행동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10일까지 명사특강과 국제세미나, 군부대 환경교육 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엽니다. 충남은 지난 2019년 민관학 협의를 통해 환경교육도시를 선언하고 2020년 전국 최초로 환경부로부터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됐습니다. 천안시 동남구는 오는 20일까지 천안 지하도 상부인 대흥로 천안역 방면을 전면 통제합니다. 지하도 누수공사에 따른 것으로 대흥로 배수로와 보도 정비도 함께 이뤄집니다. 동남구는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회도로 안내판과 안내요원을 배치하고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입니다.
아산시가 중소기업에 대한 노인 고용 분위기를 확산하고 안정적인 노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민간 중소기업 노인 고용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 노인을 신규 고용하거나 정년자를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관내 중소기업으로 만 60세 이상 노인을 채용할 경우 최저임금의 30%를 지원하게 됩니다. 다만 소비와 향락업, 비영리 국가 및 공공기관과 단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산시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아산시 경로장애인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천안시가 제38회 공예품 대전을 열고 수상작을 공개했습니다. 시청 로비에서 열리는 전시는 오는 10일까지 계속됩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시 공예품 대전 대상작입니다. 천안의 대표 특산물인 배를 형상화한 도자기 작품으로 하얀 배꽃이 흩날리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도자기와는 다소 이질적인 재료인 나무를 자연스럽게 접목시키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배꽃을 모티브로 해서 이제 작품에 이제 접목을 시켰고요. 손잡이에 이제 배꽃으로 장식을 했고 이제 주변에 이제 장식들을 꽃이 흩날리는 듯한 모습을 형상화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도자기랑 이제 나무랑 같이 접목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그 이제 붙이는 부분을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인 것 같고요. 제38회 천안시 공예품 대전의 수상작이 천안시청 로비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종이와 섬유, 금속 등 다양한 분야에서 74점이 접수됐고 1,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25점을 선정했습니다. 전시는 오는 10일까지 진행되는데 수상작은 충남도 공예품 대전에 출품됩니다. 한편 천안시 공예품 대전은 지난 2006년부터 15년 동안 중단됐다 지난해부터 다시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가 장마철을 대비해 관내 건축공사장 40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안전관리 이행 여부를 비롯해 배수시설 비탈면 관리 상태와 시공 품질 안전 등 전반적인 현장 관리 실태입니다. 특히 이번 점검은 현장 감리와 시공 책임자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사례와 사고 예방 등 찾아가는 건축 안전교육을 권역별로 함께 진행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는 제7회 세종시 어울림 거북이 대회가 오는 14일 국립세종수목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3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국립세종수목원 내 사계절 전시 온실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3인 1조의 팀을 구성해 함께 걷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아울러 장애인 생활체육 종목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과 체력 측정, 축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열립니다. 아산시가 청년의 시각에서 콘텐츠를 제작해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청년정책 홍보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10명으로 아산시에 거주하는 청년 또는 아산시 관내 대학교 재학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홍보 서포터즈 활동 기간은 올해 12월까지로 아산시 청년 정책에 대한 대내외 홍보 활동은 물론 청년 프로그램 참여 후 개선 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서포터즈에게는 소정의 원고료와 우수활동자 인센티브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신청은 오는 18일까지 청년아지트 나와유로 하면 됩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이달 말까지 가족친화 인증기업 신청을 받습니다. 가족친화 인증은 자녀 출산과 양육 지원, 유연 근무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등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중앙부처와 지자체, 금융기관으로부터 55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240곳이 인증을 받은 충남은 올해 250곳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세종시의회 의원 선거구는 읍면 지역은 국민의힘, 동지역은 민주당 후보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향후 세종시의회에 예상되는 지형 변화를 김우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선거구 중서를 통해 이번 지방선거부터 비례대표 포함 모두 20석이 된 세종시의회.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13석,
국민의힘이 7석을 각각 차지했습니다. 현재 17대 1구도에서 13대 7구도로 개편된 겁니다. 민주당은 시장 선거를 패한 상황에서 나름 선방을, 국민의힘은 4년 전 선거 결과를 고려했을 때 나름 약진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럼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역별 성적표는 어땠을까? 역시 읍면 지역에선 국민의힘이, 동지역에선 민주당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체 18개 선거구 가운데 순수 읍면 지역 선거구 3곳은 모두 국민의힘이 이겼고, 동과 면 지역 혼합 선거구 3곳은 국민의힘이 2곳, 민주당이 1곳씩 각각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순수 동지역 선거구 12곳은 한 곳을 제외하곤 모두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비례대표 2곳은 각각 한 석씩 나눠 가졌습니다. 여전히 다수당은 민주당의 몫으로 돌아가면서 시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집행부와 시의회 간 협치가 매우 중요해지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조치원 서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대한 토지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세종시는 최근 업무용지 9,300여 제곱미터에 대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 14만 8천여 제곱미터의 토지 분양을 모두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교육부 재해복구센터를 비롯해 세종시교육청 교육원과 세종보건환경연구원 등이 입주해 있으며 공공기관과 단체 4곳이 건축 설계를 진행 중인 상황으로 오는 2025년까지 입주할 계획입니다. 세종시와 한국관광공사가 2022 대한민국 숙박대전 세종편을 개최합니다. 이는 그동안 침체됐던 지역 관광업계를 지원하고 국내 여행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6월 7일부터 9일까지 4일 동안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5만 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선착순으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숙박대전에 참여하는 온라인 여행사 등에 대한 정보는 시청 누리집이나 한국관광공사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이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다음 달 15일까지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을 공모합니다. 참여는 세종교육에 관심 있는 학생과 학부모 등 세종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제출은 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되고 제출된 사업은 타당성 검토와 심의를 거쳐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시교육청은 올해 주민 참여 예산 사업으로 슬기로운 숲교실 등 6개 사업에 1억 7,200만 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세종시가 오래된 건설기계 엔진을 신형으로 교체할 경우 최대 2,035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노후된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여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원 대상은 2004년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나 굴삭기로 올해는 약 49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천안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노선이 이달부터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운행을 중단한 지 2년 2개월 만입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스 적재함에 여행 가방이 차곡차곡 실립니다.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승객들입니다. 천안과 인천공항 간 버스 노선 운행이 2년 2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천안터미널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지난 2020년 4월부터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저는 천안 사람이라 천안터미널에서 타는 게 아무래도 편하고 더 낫죠. 인천공항까지 가는 거. 인천공항행 버스는 새벽 5시 첫 차례 시작으로 하루 6차례 운행합니다. 이용요금은 16,400원, 소요시간은 2시간이 조금 넘게 걸립니다. 고객님들의 많은 문의가 있으셔서 이번에 2년 2개월 만에 개통하게 되었고요. 현재는 6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고객님들 추이를 봐서 조금 더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지역 여행업계도 조금씩 기지개를 펼 것으로 기대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7일부터 배방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2023년 건립될 예정입니다. 모산역 폐절도 도시숲공원과 연계해 수영장과 체육관, 도서관, 돌봄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아산소방서는 오는 9월까지 폭염 대응 119 구급대를 운영합니다.
소방서는 구급 차량 10대, 구급 장비를 갖춘 펌프차, 일명 펌플런스 9대를 119 구급대로 지정하고 폭염 대응 물품과 감염 보호 장비 점검을 마쳤습니다. 아산에서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열사병과 탈진 등 총 9건의 온열 질환 구급 출동이 있었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천안시 협의회가 무연고자의 장례를 지원해 미담이 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3일 오전 청수동의 한 장례식장에서 76살 고 김모 씨의 장례를 지원했습니다. 또 앞으로 매년 4차례씩 무연고자를 대상으로 장례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산시가 관내 대학생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 30명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인 5월 31일 기준 아산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본인 또는 부모님의 주민등록이 아산시로 돼 있는 대학생입니다. 근무 기간은 7월 4일부터 29일까지로 주 5일 근무이며 행정업무 보조와 민원 안내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시급은 아산시 생활임금을 적용한 1,800원으로 하루 86,400원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오늘 10일까지 아산시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립교향악단이 마을 주민과 함께 기획하는 우리 동네 음악회를 열기로 하고 오는 17일까지 관람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동네 음악회는 주민 연령대와 선호도 등을 반영해 프로그램을 구성한 뒤 아파트 단지나 마을 공원 등에서 공연을 열 예정입니다. 공연을 희망하는 아파트나 마을 공동체는 천안시립교향악단에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동산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8-2270번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우진푸드에서 음식 배달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23-887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유진건설에서 토목 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2-3412-4790번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호서 노인 전문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8-7773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기아종합건설에서 건설 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902-1133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굿모닝 OS에서 육가공 제품 판매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1-5111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